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던 김종인 씨. 자, 4월 7일 선거가 끝나고 4월 8일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여기저기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거친 말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김종인 씨는 인터뷰가 뜸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잠잠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젯밤 TV조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거친 언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아싸리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싸리판 국민의힘에 왜 가겠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게 국민의힘, 윤석열,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씨가 어젯밤 TV조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어쩌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김종인 씨에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과거 뇌물, 정치자금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이 공정과 정의의 상징과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의 전망은 유용한 점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김종인 씨는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프랑스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탄생했을 때와 우리나라는 좀 닮았습니다. 자, 지금 이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할 때 국회의원 이런 도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무소속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크롱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번도 비슷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총선이 기다립니다. 2년 간격입니다.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이 만든 정당의 사람들이 그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예상일 뿐입니다. 현실 정치,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의 결합 가능성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3지대는 여전히 없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 대신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해서도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자기 당의 후보를 믿기보다는 다른 당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좀 쉽게 승리를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는 김종인의 견해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이 생각하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어떨까요? 자, 얼마 전 신지호 전 의원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모델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역시 비슷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정당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지지 기반을 통해서 공화당 후보로 선거 5개월 전에 전격적으로 부상합니다. 아이젠하워 말고는 공화당 내에 뚜렷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을 아이젠하워가 접수한 겁니다. 비슷한 논리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김종인은 그 모델이 아니라 프랑스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든 아직까지는 예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넘어서야 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돈과 조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 고건 전 총리 다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제3지대의 대통령 도전은 힘듭니다. 자, 어제 김종인 씨의 TV조선 인터뷰 생각보다 반향이 큽니다. 자, 김종인 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젯밤 TV조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밖에서 새 정치 세력을 규합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직전 중도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을 창당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마크롱 케이스를 예를 든 겁니다. 김종인 씨는 어제 저녁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유력 야권 후보가 바깥에서 대선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보나 라는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20% 이상 30% 가까이 나오니까 별이 순간을 포착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 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만 남았는데 윤 전 총장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그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씨의 이 20% 이상 30% 가까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된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한 곳에서는 37% 정도, 또 한 곳에서는 33%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별이 순간을 확실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3지대와 이 새 정치 세력은 다른 개념이라고 김종인 씨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 누가 그 사람 보고 제3지대라고 한 적이 없다. 스스로 새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니까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전진하는 공화국, 이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정당, 새로 만든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휩쓸어 버립니다. 자, 프랑스를 보면 정말 기존의 큰 양당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앙마르슈가 다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정당을 탄생시켜서 다수당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만큼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쪽 다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는 이 분위기가 내년 3월 그리면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관련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눈에 보입니다. 저는 11월 집단 면역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에서 눈을 돌릴 겁니다. 또 국민의힘 역시 지금처럼 좀 우왕좌왕하면 국민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정말 김종인의 말처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조직입니다. 얼마나 참신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총선 직전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으나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총선이 3년 뒤인데 과연 윤석열이 나선다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김종인은 마크롱 대통령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 자체적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을 따라가는 후보가 생길 수도 있고 외부의 큰 대통령 후보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고 대통령에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합세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쩌면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도 뭐 원희룡, 뭐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복당한다면 홍준표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한다면 안철수도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가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본인은 내년 선거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덩치를 키운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또 출마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의 자체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그때까지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형편없다면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을 이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따라가는 형세, 이런 형세도 가능합니다. 자, 김종인의 이런 전망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도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속내는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결심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양쪽이 어떻게 결심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이걸 보면 김종인 씨의 18번이 나옵니다. 늘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래 놓고 좀 해주시죠. 그러면 마지못해 그래 할게. 지난번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김종인 씨를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수법입니다. 아, 나 안 해. 아우, 이제 니들 정 떨어졌어. 그래 놓고 필요하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아무튼 김종인 씨는 좀 재밌는 사람이긴 합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연락을 하는지 물어보자 아무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이 먼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인의 딸 내외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 윤석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김종인과 손을 잡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든 중심, 키맨은 윤석열로 보입니다. 그만큼 야권에 윤석열을 대항할 만한 그런 인물이 현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상당히 바쁘게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등이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사실상 대권 후보 출마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뜨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치는 생물인데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3지대 관련해서는 또 여전히 김종인 씨는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제3지대라는 말 자체가 의미도 없다. 제3지대가 있어본 적도 없다. 대선을 앞두고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가 그만뒀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3지대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나는 국민의힘 대표로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드는 게 내 책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 소속 중진 밖에 나간 분들이 우리 당 후보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해야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나경원, 오세훈 뭐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지지율은 안철수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20%대 중반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오세훈은 10%대에서 30% 중반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보다는 안철수의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 후보를 키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김종인 씨 말이 맞는데 그때 분위기는 또 지지율 때문에 많은 중진들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 내부에 있을 때도 이 당이 과연 정상적인 당이냐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을 참으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여당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대로 분석하고 당이 내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게 1차 과제다. 당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 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막연히 합당이니 뭐니 한다. 합당은 실체가 없다. 왜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김종인 씨의 논리로 보입니다. 김종인 씨는 시종일관 안철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별로 국민의힘과 합칠 생각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아니면 지역을 돌면서 국민의당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태규 사무총장이 안철수가 이미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시사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빠지면 뭐 별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번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역시 윤석열 말고는 지금 딱히 내설만 대항마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누가 나와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어차피 내년에 안 됩니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LH 윤석열 사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조금만 힘을 땡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종인이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 씨가 오랜만에 TV조선 인터뷰를 꽤 길게 했습니다. 김종인의 이 예상이 어떻게 맞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들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군웅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어쩌면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는 자체적 후보를 내가지고 마지막에 야권 단일화, 지난번 안철수와 오세훈처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